저는 지금도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댁 거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공기가 무거웠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24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피아노. 먼지가 쌓인 그 검은 덮개. 그런데 그날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덮개를 열었어요. 건반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따라라라라라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제 손이 그 곡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이었어요. 주방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들고 계시던 접시였어요. 산산조각이 났죠. 저 곡이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사모님은 벽을 짚으며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죠. 저는 깜짝 놀라 손을 건반에서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그냥 움직였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님과 따님까지 거실로 뛰어오셨거든요. 셋 다 저를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공포, 그리움, 혼란,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누구예요? 저는 그냥 3일 전에 입사한 운전기사일 뿐인데 왜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회장님이 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하진아, 들어가. 아버지, 따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 곡, 오빠가 마지막으로 쳤던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24년 전 실종된 윤도현. 저는 그 이름을 면접 때 들었어요. 이 집의 금기, 절대 꺼내면 안 되는 이름. 그런데 제가 방금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곡을 쳤다는 겁니까?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자네, 피아노 배운 적 있나? 아닙니다. 한 번도요. 그럼 어떻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왜 그 곡을 알고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도연아,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정말, 너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집에 뭔가 있어요. 제가 모르는 제 과거와 연결된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손을 계속 들여다봤죠. 이 손은 대체 뭘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입사 3일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저는 이 집이 처음인데 모든 게 낯설지 않았죠. 아침 7시, 회장님 방에 혈압약을 가져다 드려야 했어요. 집사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제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2층 복도 끝, 세 번째 서랍,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 손이 자동으로 그곳을 열었어요. 약이 거기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죠. 어떻게 알았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을 것 같았어요. 회장님도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따님 하진 양이 식탁에 앉으셨죠. 저는 물을 따라드리다가 문득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좋으시죠? 하진 양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하진 양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녁 무렵 회장님 서재에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발이 멈췄어요. 책장 앞, 세 번째 칸, 파란 표지책. 거기 가족 사진이 끼워져 있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냥 확신이 들었죠.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나? 아, 아닙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놓고 나왔어요. 그날 밤 사모님이 제 방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문틈으로 보였어요. 멈춰 서 계시더니 손을 들어 놓고 하려다가 다시 내리셨죠. 그렇게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이틀 후 하진 양과 마당을 걷고 있었어요. 산책을 함께 하자고 하셨거든요. 정원 구석 큰 느티나무 아래 제가 문득 말했습니다. 여기 예전에 그네가 있었죠. 하진 양이 걸음을 멈췄어요. 어떻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4년 전에 없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하진 양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가 여기서 저랑 놀아줬어요. 매일 그 그네를 밀어줬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안께 자네에 대해 알아봤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부모 기록 없음, 24년 전 겨울, 익명으로 맡겨진 아이. 그게 자네지. 예, 맞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하필 이 집에 지원했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육원 원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게 남겨진 물건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뭔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거기 이 집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 예.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회장님이 그걸 받아드셨죠.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이건 도연이야. 사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사진을 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와 이 집, 그리고 도연이라는 아이,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으셨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자네, 혹시, 아닙니다. 저는 도연이가 아닙니다. 제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맞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왜 이 집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지, 그건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어요. 가족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기대, 혼란,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죠.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걸. 사진을 본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디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갔죠. 회장님, 발목, 예전에 다치신 적 있으시죠? 왼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 회장님이 바지를 걷으셨습니다. 거기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아나? 저도 놀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죠. 도연이, 그 앤 내가 이 흉터 생긴 날 병원까지 함께 갔었네. 6살 때였지.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하진 양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하진 양이 서랍을 뒤지고 계셨죠. 은팔찌,
어디 갔지? 오빠가 준 건데.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책장 뒤 왼쪽 틈새를 보셨나요? 하진 양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뭐라고요?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 튀어나왔죠. 하진 양은 책장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넣으시더니 뭔가를 꺼내셨어요. 은팔찌였습니다. 이게 여기 어떻게 하진 양의 손이 떨렸어요. 오빠만 알던 곳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잃어버려서 오빠가 몰래 숨겨뒀던 곳. 당신은 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그냥 그곳에 있을 거라는 확신만 들었을 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하진 양과 함께 뒷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건강에 좋다며 산책을 권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진 양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아, 발목. 저는 즉시 달려갔어요. 하진 양 발목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죠. 그 순간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주변에서 나뭇가지 2개를 주었어요. 손수건을 꺼내서 발목을 고정시켰죠. 이렇게 하면 부기가 덜 올라요. 하진 양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방법, 오빠가 제가 어렸을 때 넘어졌을 때 똑같이 해줬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한 거죠?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오빠, 하진 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때였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아, 회장님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계셨죠. 뭐 하는 건가? 하진 양은 울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 사람, 오빠 같아요. 헛소리 하지 마. 회장님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도연이는 이미 장례도 치렀어. 하지만 회장님 얼굴을 보니 확신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뭔가를 감추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여시더니 물으셨죠. 정말 도연이가 아니에요. 예, 저는 도연이가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 아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을 아는 것처럼, 왜 그 아이만 알던 것들을 당신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사모님,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없는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요. 이 집, 이 가족, 그리고 도연이라는 이름. 사모님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저한테 버린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못 지켰으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24년 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울기만 하셨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원장님, 제게 남겨진 게 사진만이 아닐 거예요. 뭔가 더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민 씨, 사실은 당신을 두고 간 사람이 쪽지를 하나 남겼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었다. 미안하다.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둘. 그러니까 저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살리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까? 원장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 쪽지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님이 건네주신 낡은 쪽지, 거기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형만 살아남았구나. 형? 저는 누군가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바로 윤도현.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 댁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하진 양, 세 분 다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죠. 저는 도연이가 아닙니다. 하진 양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24년 전 보육원 앞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익명으로요. 회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그럼 자네는 누군가? 예. 저는 그 누군가입니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 지금까지 몰랐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보육원 원장님께 받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 남긴 쪽지예요. 사모님이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었다. 미안하다. 도연아 미안해. 형만 살아남았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 그럼 자네가... 예. 저는 도연이의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일주일 전까지 몰랐어요. 하진 양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오빠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오빠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도, 회장님 발목 흉터를 알았던 것도 전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드셨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하민입니다.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본명은 모릅니다. 사모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윤하윤. 그게 당신 이름이었어요. 첫째 아들, 쌍둥이. 도연이보다 12분 먼저 태어났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하윤. 제 진짜 이름. 그럼 왜 저는 버려진 겁니까? 왜 저만 살아남은 겁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셨어요. 우린 몰랐네. 자네가 살아있는 줄. 뭐라고요? 당시 경찰이 우리한테 말했어. 아이 한 명은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도연이만 찾으려고 했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죽은 걸로 처리됐다는 겁니까? 사모님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24년 전 겨울, 당신들 둘이 유괴됐어요. 범인이 요구한 건 회사 기밀 문서와 현금 50억. 저희는 다 준비했어요. 전부 다요. 그런데 거래 당일 범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한테 전화가 왔죠. 아이 한 명은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라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찾는 중이라고. 회장님이 주먹을 쥐셨어요. 우린 미친 듯이 찾았네. 도연이를.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 그리고 3개월 후 경찰이 수색을 중단했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저는 24년 동안 가족이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자. 하진 양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오빠, 이제 알았잖아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뭔가 이상해요. 회장님이 물으셨죠. 뭐가 이상한가? 쪽지요. 이 쪽지, 저를 버린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 사람은 범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왜 경찰은 제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시체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것도 우린 이상하게 생각했네. 하지만 경찰을 믿을 수밖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를 죽은 걸로 만들고 도연이를 찾지 못하게 만든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집과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누구요? 누가 그런 짓을? 저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체, 이 글씨체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어디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서재요. 회장님 서재. 파란 책. 거기 끼워진 종이. 필체가 이것과 비슷했어요. 회장님은 즉시 서재로 달려가셨습니다. 저희도 뒤따라갔죠. 회장님이 책을 꺼내셨어요. 오래된 메모가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이 그걸 쪽지와 나란히 놓으셨어요. 똑같았습니다. 필체가 완벽하게 일치했죠. 이건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윤성, 우리 집 24년 전 집사였던 사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윤성, 그 이름이 나오자 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불가능해. 윤성이가. 설마.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사람은 도연이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하윤이도 매일 돌봐줬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범행을 할 수 있죠. 회장님이 주저앉으셨어요. 아니야. 윤성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왜 24년 전 사건 직후 그 사람은 사라진 겁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번쩍 들으셨어요. 뭐라고?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윤성 씨, 사건 3개월 후에 갑자기 사표 내고 연락 두절됐어요. 우리가 찾으려 했지만 흔적도 없이. 그게 24년 전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원장님, 저를 버리고 간 사람, 혹시 목소리 녹음된 거 없습니까? 보안 카메라라도. 원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있어요. CCTV는 오래돼서 지워졌지만 당시 경비원이 그 사람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수상해서요. 지금 당장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10분 후 제 핸드폰으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켰어요. 둘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련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윤성이야. 이건 박윤성 목소리예요. 회장님이 벽을 짚으셨습니다. 왜 윤성이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회장님, 24년 전 회사에 무슨 일 없었습니까?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있었네. 당시 회계팀에서 공금 50억이 사라졌어. 50억? 바로 범인이 요구한 금액이었죠. 그 돈 누가 관리했습니까? 윤성이었네. 그 사람이 회사 자금 관리도 겸하고 있었어.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박윤성, 그는 횡령이 들킬 위기에 처하자 아이들을 이용해 회장님을 협박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꼬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원장님, 그 사람, 저를 버릴 때 상처 입은 것 같았다고 그러셨죠? 맞아요. 팔에 피가 흥건했어요. 총상 같았어요. 총상?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거래 장소에서 총성이 들렸었어. 경찰이 범인과 교전했다고. 하지만 범인은 도주했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박윤성이었던 겁니다. 그는 다쳤어요. 아이 둘을 다 데리고 도망칠 수 없었죠.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저를 버리고 도연이는 사모님이 흐느꼈습니다. 도연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박윤성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회장님이 전화기를 들으셨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네. 당장. 잠깐만요. 저는 회장님을 막았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도론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저를 맡길 때 박윤성이 뭔가 서류를 작성했을 겁니다. 기부자 명단이라든지 보호자 정보라든지 그걸 찾아야 합니다. 하진 양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겠어요. 오빠랑 우린 그날 밤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이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주셨어요. 24년 전 익명 기부자 목록.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이거, 이 서명. 하진 양이 들여다보셨어요. 박윤성, 맞아요. 이 필체, 집에 있는 메모랑 똑같아요. 저는 그 서류를 사진 찍었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뭐요? 박윤성,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24년 동안 어디 숨어 있었는지 저는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 박윤성, 가족이 있었습니까? 있었네. 부인하고 아들 하나. 지금 그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네. 함께 사라졌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24년. 긴 시간이에요. 완전히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선가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회장님 돈으로요. 박윤성, 62세 남성, 24년 전 실종, 부인 김미란, 아들 박준혁, 함께 실종, 흔적을 찾아달라고 했죠.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탐정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부산이요. 이름을 바꿔서 살고 있었어요. 박윤성은 지금 최종석이란 이름으로 작은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주소를 보내주세요. 당장요. 회장님과 사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박윤성, 부산에 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당장 가세. 우리 직접 만나야겠어. 저희는 그날로
부산행차에 올랐습니다. 24년 만에 진실을 마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부산 감천동 좁은 골목 끝 낡은 음식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간판엔 최간의 칼국수. 저희는 차에서 내렸어요.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계셨죠. 들어갑시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엔 손님이 없었어요. 주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박윤성이었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그대로였죠. 윤성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 여기 있었군. 박윤성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기억하십니까? 박윤성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윤, 도련님, 살아 계셨습니까? 저를 보육원에 버린 게 당신이죠. 박윤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다가갔어요. 도연이, 우리 도연이는 어디 있어요? 박윤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거짓말. 회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데려간 거 아닌가? 아닙니다. 박윤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박윤성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죠. 이걸 보셔야 합니다. 수첩엔 24년 전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11월 15일 회사 자금 50억 부족. 감사 일주일 앞. 누군가 빼돌린 듯. 11월 18일 회계팀장 김성준이 나를 의심함. 증거 찾는 중. 11월 20일 김성준이 협박. 나를 범인으로 만들겠다고. 아이들을 건드리겠다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김성준. 그게 누굽니까? 회장님이 대답하셨어요. 당시 우리 회사 회계팀장 윤성이 바로 윗사람이었지. 그럼 진짜 횡령범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성준이었단 말인가? 박윤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50억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죠. 저는 증거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도련님들을 납치한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협박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범인이 아니었어요. 박윤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제가 도련님들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거래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윤성이 눈을 감았어요. 저는 김성준을 쫓아갔습니다. 도련님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그리고 창고를 찾았어요. 도련님들이 거기 묶여 계셨죠. 계속하세요. 저는 도련님들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준이 나타났어요. 총을 들고. 총? 저는 하윤 도련님을 안고 도망쳤어요. 도연 도련님 손을 잡고. 하지만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 팔에 맞았어요. 그리고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연 도련님, 손을
사모님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못 찾은 거예요. 박윤성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하윤 도련님만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정신이 없었죠. 경찰이 올 거란 생각에 일단 도련님을 안전한 곳에, 그래서 보육원에. 하지만 돌아가서 도연 도련님을 구하려 했는데 이미 김성준도 도연 도련님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벽을 쳤습니다. 그럼 김성준이 도연이를. 박윤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데려간 겁니다. 어디론가. 저는 24년 동안 찾았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성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윤성이 수첩 뒷장을 넘겼어요. 거기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김성준 교통사고로 사망. 회장님이 그 기사를 읽으셨어요. 죽었어. 그 새끼가. 그럼 도연이는? 박윤성이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3년 전 익명으로 받은 편지예요. 회장님이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하셨죠. 박윤성에게 당신이 찾는 아이 살아 있습니다. 김성준이 죽기 전 아이를 어느 가정에 입양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단서는 하나. 아이 왼쪽 어깨에 초승달 모양 점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도연이 어깨에 초승달점 있었어요. 왼쪽 어깨. 그럼 우리 아들 살아있어요. 저는 박윤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이 편지를 받고도 회장님께 연락 안 하셨습니까? 박윤성이 울었습니다. 무슨 얼굴로 가겠습니까? 제가 도련님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지키지 못했는데. 회장님이 박윤성의 어깨를 잡으셨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야. 김성준, 그놈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자네는 우리 아이들을 구하려 했잖아. 박윤성이 회장님을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입양, 도연이는 어딘가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진 양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도연이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을 겁니다. 반드시. 회장님이 전화기를 꺼내셨어요. 당장 경찰에 연락하겠네. 재수사 요청하고 김성준 주변 인물 전부 조사하게. 입양 기록도 다 뒤지게 하겠어. 사모님이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꼭 찾을게. 이번엔 꼭.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4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찾을 겁니다. 반드시.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24년 전 사건. 정식 재수사에 들어갔어요. 김성준의 모든 기록, 통장 내역, 전화 기록, 인간관계 전부 다시 조사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 단서가 나왔습니다. 형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나? 입양 기록이요. 2002년 1월 김성준 천안 명의로 남자아이 1명 입양 신청 기록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소리쳤어요.
그게 도연이에요. 우리 아들이죠.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 현재 소재 파악했습니다. 어디요? 서울입니다. 강남구 피아노 학원 운영 중이에요. 이름은 강도윤, 30세. 사모님이 주저앉으셨어요. 피아노, 도연이 피아노 좋아했어요.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는 그날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앞 작은 건물 2층 간판이 보였어요. 도윤 피아노 아카데미. 저희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다운 선율. 누군가 쇼팽을 치고 있었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한 남자가 돌아봤어요. 어서 오세요. 상담. 그 순간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연아? 남자가 당황했어요. 예. 제 이름이. 어떻게? 사모님이 달려가려 했어요. 회장님이 붙잡으셨죠. 진정하세요. 여보. 남자는 저희를 경계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왼쪽 어깨. 혹시 점 있으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그걸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남자는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왼쪽 어깨, 거기 초승달 모양 점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이, 정말 우리 아들이에요. 남자가 뒷걸음질 쳤어요. 무슨 소리세요? 저 부모님 있어요. 강씨 성 쓰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양되신 거 알고 계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그걸 부모님한테 들으셨습니까? 30년 전 아니, 6살 때 당신을 입양했다고. 남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10살 때 알게 됐죠. 근데 저한테 진짜 부모가 또 있다는 겁니까?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린 자네를 24년 동안 찾았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요? 왜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당신 본명 윤도현입니다. 6살 때 유괴됐어요. 그리고 범인이 당신을 다른 가정에 팔아넘긴 겁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요. 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6살 전 기억 전부 사라졌어요. 의사가 트라우마 때문이래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6살 때 당신 사진입니다. 남자가 사진을 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저예요. 하진 양이 다가갔습니다. 오빠, 나예요. 하진이 기억 안 나요. 남자가 하진 양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사모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그냥 돌아와줘. 제발. 남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워요. 저 지금 부모님도 사랑해요. 30년 동안 저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진짜 부모가 나타나면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택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걸. 남자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윤하윤입니다. 당신 형, 쌍둥이 형이에요.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형? 저한테 형이 있었어요. 같이 유괴됐어요. 저는 살았고, 당신은 잃어버렸죠. 24년 만에 찾았습니다. 남자가 제 얼굴을 만졌어요. 신기한 표정이었죠. 닮았어요. 우리, 그러게요. 쌍둥이니까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아니, 도연이는 천천히 결정했어요. 두 가족 모두와 관계를 이어가기로. 입양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죠. 그리고 어느 날 저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하진 양, 저, 그리고 도연이. 24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 도연이가 말했어요. 형, 고마워요. 저, 찾아줘서.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린 가족이니까. 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선택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니까요.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윤이, 예, 자네,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나? 호적에 이름 올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사모님이 저와 도연이를 양쪽으로 안았어요. 우리 아들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하진 양도 끼어들었죠. 오빠들, 이제 도망 못 가. 저희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행복한 웃음을. 그날 저녁, 저는 도연이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같이 칠까요? 도연이가 물었죠. 좋아요. 뭐 칠까요? 24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쳤던 곡. 도연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 그 곡 알아요. 알죠. 제 손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함께 건반을 눌렀습니다. 따라라라라란.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24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연주했죠. 회장님과 사모님이, 하진 양이 저희를 보며 울고 계셨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4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는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만 함께 버티며 선택하는 순간 진짜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그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태어나지만 함께 버티며 선택하는 순간 진짜가 된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갈 수는 있다. 그것이 진짜 가족의 의미다.